안녕하세요. 제2지옥경영연구소의 제이입니다. 우리는 독창성을 가진 뛰어난 기업가, 예술가, 발명가들의 이야기를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들이 무언가 남다른 재능을 가졌기 때문에 독창성을 발휘해 성공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같이 어느 날 갑자기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는 평범한 사람들은 독창성을 발휘할 수 없는 것일까요? 오늘은 책 오리지널스를 통해서 일반인들도 독창성을 발휘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독창성을 발휘하기 위해선 포트폴리오를 관리해야 하며 작업량을 늘리고 단점을 먼저 내세우며 할 일을 미루면서 실험적 접근 방식을 취해야 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앞서 독창성이란 무엇인지 아주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계속 말씀드릴 독창성이란 특정한 분야 내에서 비교적 독특한 아이디어를 도입하고 발전시키는 능력 또는 그런 아이디어를 개선할 수 있는 잠재력이라는 의미를 가진다는 전제하에 이야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런 독창성을 발휘하는 데 도움이 되는 포트폴리오 관리에 대해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창성의 가장 큰 특성은 현상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고 더 나은 대안을 모색하겠다는 결심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때때로 강한 성취욕과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정작 위험을 감수하고 정말로 독창적인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실패했을 때를 대비한 대안을 만들고 이를 주식의 포트폴리오처럼 관리해야 합니다. 즉, 한 분야에서 자유롭게 독창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다른 분야에서 신중하게 처신함으로써 위험을 상쇄시켜 전체적인 위험 수준을 관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고의 기업가들은 절대 위험을 극대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업가들은 일반인보다 훨씬 더 위험 회피 성향이 강합니다. 물론 많은 기업가들이 엄청난 위험을 감수하기도 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보통 실패한 기업가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독창적인 사람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두려움을 느끼고 회의를 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내어 행동에 옮기고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과의 차이입니다. 다음은 질을 예측하는 양입니다. 아이디어 창출에서는 양이 질을 예측하는 가장 정확한 지표입니다. 수많은 예술가, 발명가들은 가장 많은 양의 아이디어를 낸 기간에 가장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보다 질 높은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는 작업량을 늘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티브 잡스는 혁신적인 일을 하려면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경험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노벨상 수상 과학자들은 다른 과학자들보다 예술 활동에 관여하는 확률이 훨씬 높았고 기업과 발명가들의 경우에도 비슷한 결과를 보였으며 해외 근무 경험이 창의력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즉, 작업량을 늘리면서 동시에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것이 독창성을 발휘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단점 내세우기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아주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이를 실현시키기 위해선 다른 사람들을 설득해야 하거나 본인이 속한 조직의 협조나 동의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럴 때 너무 낙관적인 면만을 강조하곤 하는데 이는 얄팍한 상술이라는 인상을 주기 쉬운 안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오히려 먼저 나의 아이디어의 한계가 무엇인지부터 털어놓으면 아이디어를 낸 사람이 똑똑하다는 인상을 주고 동시에 정직하고 겸손하다는 인상까지 주게 되어 신뢰도를 확 높일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 약점을 먼저 말하면 상대방이 다른 우려할 만한 상황을 생각해내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 아이디어가 고려해 볼 만한 것이라고 판단할 확률이 높습니다. 물론 이는 자신이 전달하는 메시지 또는 아이디어가 설득력이 있을 때만 유효합니다. 자신의 아이디어가 딱히 매력적이지도 않고 확실한 장점이 없다면 오히려 공격할 거리만 주게 되는 최악의 수가 될 수 있으니 먼저 긍정적인 요소들을 이해하기 쉽게 만드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할 일 미루기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할 일을 미루는 것을 부정적으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독창성을 발휘하기 위해선 할 일을 의도적으로 미루는 것이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할 일을 미루면 특정 아이디어에 매몰되지 않고 다양한 생각을 할 시간을 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작업의 완성을 미루면 즉흥적인 사고를 하게 해줍니다. 업무를 미루는 CEO들의 경우 다른 CEO들에 비해 훨씬 융통성 있고 다재다능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그들은 전략을 바꿔 새로운 기회를 이용하고 위협을 막아내는 임기응변에 강했습니다. 또한 작업의 중간 지점이 지도자가 변화를 깨할 수 있는 최적의 시기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는 제안을 머릿속에 담아둔 채로 다른 일을 하면서 할 일을 미루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즉,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겠다는 열정이 있는 경우에만 작업을 미룰 때 창의적인 해법을 생각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독창성이 뛰어난 인물들은 이를 미루는 경향이 강하지만 그렇다고 계획을 세우는 과정을 건너뛰진 않습니다. 그들은 전략적으로 꾸물거리면서 다양한 가능성을 시도하고 수정 보완하면서 점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작업의 완성을 이루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실험적 접근 방식입니다. 사실 어느 날 갑자기 기발한 생각이 번뜩 떠오르는 일은 쉽게 할 수 없는 드문 경험이기에 일반인들이 독창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천천히 또 꾸준하게 실험을 계속하는 것이 거의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보통의 경우 나이가 들고 경험이 쌓이면 무언가 창의적인 발상을 하기가 힘들어지는데요. 때문에 우리는 단순히 꾸준히 많이만 할 것이 아니라 실험적 접근 방식을 취해야 합니다. 무엇이든 실험을 많이 할수록 과거에 내어놓았던 아이디어의 제약을 덜 받게 되고 자신의 상상력에 갇히지 않고 세상을 내다봄으로써 시야를 넓힐 수 있게 됩니다. 즉 우리는 어떤 형태도 최종적인 형태로 받아들이지 않고 본래의 의도에서 벗어날 위험을 감수하면서조차 작업을 해나가는 유연한 태도가 필요할 것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